그런데 그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이제 빠뜨린 게 하나 있는 거죠.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공지능이 뭘까요? 글쎄요, 뭐죠? 저희가 요 인공지능,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 그 스피커 이름이 에코죠. 그 다음에 그 구글의 그 스피커 이름이 구글홈.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존은 알렉사. 그 다음에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죠. 써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보면은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서울 예상 기온은 19도이며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먼 미래에는 저희가 이 인공지능이 아주 심각하게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패권 싸움, 그게 이제 그 스마트 스피커 싸움이거든요. 거기서도 아마존이 미국에서 점유율 한 70% 정도. 그러게 의외로 그 스피커에 대한 그 미래 비전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스피커 하면은 좀 올드한 느낌, 사양 산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피커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소통 도구가 되나 보죠. 가정을 이제 접수해 버리는 거죠. 집에 이제 이 스피커를 놓고 불 꺼달라고 얘기하고, 뭐 주문해 달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의 실생활에서 쓰이는 거고, 여기서 이 시장을 결국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치열한 거죠. 그래서 애플도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리. 애플 시리. 예. 시리는 들어봤어요. 예, 애플 시리. 요 세 개 중에서 시리가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 근데 시리는 다른 엄청난 강점이 있죠. 뭐가 있냐면요. 지금 제가 그 스피커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피커는 이제 집안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에어팟 말씀드렸죠. 여기 꼽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애플이 좀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력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거를 저희가 구글 쳐주거든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기술력이 제일 높은 걸로 좀 쳐주고 있고, 이제 물건이나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아마존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이에요. 의외로 애플 시리가 조금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점유율도 애플이 좀 떨어지거든요. 홈팟이라고 있는데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 저는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얘네가 이 에어팟이 있으니까 홈팟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약간 들거든요.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빠뜨렸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애플이 정말로 괜찮은 주식이다, 투자할 만한,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인공지능 관련된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기업들의 가운데를 흐르는 거는 인공지능이네요. 인공지능과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네. 그 귀주모테라는 회사인데 중국의 루이비통에 이제 비교를 하셨네요. 네. 이름이 좀 생소한데 얼핏 들어서는 술 회사 같기도 하고, 어떤 회사인가요? 이 기주모테는 제가 중국의 대표적인 내수주를 자꾸 이제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텐센트, 뭐 항서제약,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뭐 또 없냐 계속 말씀. 뭔가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그쵸. 원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주모테를 말씀을 드리면 황당해 하시죠. 무슨 술회사를. 술 회사예요? 술회사죠. 그러니까 느낌부터 뭔가 귀주, 그러니까 뭔가 술 회사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기주모테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글로벌 1등 술회사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1등 술회사. 글쎄요. 보통은 그 양주계 1등이 조니 워커나 꼬냑계 전설의 헤네시가 딱 떠오르잖아요. 1등 하면. 그렇지. 보통 저희가 양주 비싸잖아요. 헤네시는. 예. 그런데 매출액 기준으로요. 그 마오타이주라고 하죠. 마오타이주. 마오타이주. 네. 1등이에요. 중국. 중국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 시장이 커서. 그렇죠.
그럼 2등이 뭐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오량액이에요. 예? 오량액. 우량액? 예, 오량액. 그게 뭐예요? 그것도 술회사예요. 맥주. 아, 중국? 예, 그게 2위예요. 매출 기준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인구의 힘이에요. 인구의 힘이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중국 1인당 GDP가 드디어 2019년에 1만 불을 넘어갔어요. 네. 드디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수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수 수혜율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수 수혜율을.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중국에는 루이비통 같은 명품 회사가 없잖아요. 자국 회사. 그렇죠. 자국 회사가 없잖아요. 중국에는 명품 술회사는 있어요. 그게 바로 귀주모테예요. 그게 바로 귀주모테거든요. 근데 귀주모테 이제 가격을 이제 좀 이제 보셔야 이제 좀 감이 오시는 거죠. 귀주모테 500ml 비천 모테주라고 하죠. 비천 모테주. 500ml 비천 모테주 한 병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예요?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면세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2020년 1월에 여행 나갈 때 한국 면세점에서 가격을 봤는데 38만 원이었어요. 아, 비싸네요. 예, 38만. 면세점 가격이에요, 그게. 중국 술하면 그냥 고량주 정도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53도거든요. 53도. 이게 굉장히 비싼 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설명드릴 때 시가총액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귀주모테주. 예, 시가총액이. 그럼 이제 뭐, 그래 봐야 술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뭐. 중국에서 시가총액 1위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 2위가 텐센트, 뭐 3위, 4위 뭐 이렇게 있겠죠. 네네. 얘네가 시가총액 5위권이에요. 5위권. 2019년 말 기준.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매출은 제가 시총 위주로 좀 조사를 해서 예, 지금 얘네 시가총액이 2019년 말 기준으로 2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런데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한국 1등이잖아요. 네. 2019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뭐 우선주 다 합쳐서 한 360조 정도 되거든요. 큰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회사가 삼성전자보다 그러네. 예, 진짜.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작은데 뭐 앞으로는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 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술회사가 중국 시가총액 5위권이니까 그럼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된다. 뭐 중국 사람 술만 먹냐. 뭐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좀 이 마오타이주가 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토리를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그렇게 뭐 원래 중국이 약간 뭐 폐쇄적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글로벌 관점에서 뭐 그렇게 막 개방적이진 않았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년 전에 파나마 만국박람회라고 있었어요. 191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파나마 만국박람회에 마오타이주가 출품을 했는데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술을 누가 알아요? 뭐 그때 영국이나 뭐 이쪽 유명한 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파리만 날리고 있었던 건데 마지막 날 뭐 이 썰인데 뭐 일부러 깼다는 얘기도 있고 화가 나서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 실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마오타이주 병이 떨어져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장이 그냥 그 향이 쫙 퍼진 거죠.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됐고 최종 심사에서 얘는 금상을 받았어요. 100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술이 마오타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꾸준히 수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품질이 좀 좋은 그 술인데 이 술이 그리고 중국의 8대 명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8대 명주. 아니요. 중국의 8대 명주라는 술이 있거든요. 그 대회가 5번 딱 열렸어요. 이 마오타이주만 유일하게 5번 다 그 8대 명주 안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술인 거죠. 근데 이게 중국 외교 무대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시진핑 부부랑 김정은 부부 그때도 이제 마오타이주 그때 뭐 2억 원짜리 나왔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막 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오타이주가 판매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면세점에서는 뭐 38만 원, 4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이게 옛날 것들 이런 것들은
막 경매로 막 2억에도 팔리고 막 4억에도 팔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뭐 와인처럼 뭐 이렇게 그렇죠, 오래 숙성. 묵히면. 예, 맞습니다. 술 좀 마시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왜 비싸냐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 명품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명품이 있잖아요. 루이비통이 있고, 샤넬이 있고, 에르메스가 있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에르메스를 좀 많이 쳐주잖아요. 물론 세 개 다 굉장히 좋은데, 샤넬도 그렇고. 근데 얘네는 공급량을 좀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좀 안 만들잖아요. 근데 이 마오타이주가 귀주 모테의 마오타이주 중에 비천 모테주, 비천 마오타이, 페이텐 마오타이라고 하죠. 비천 모테주는 이게 그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못 만들어요. 아, 왜요? 얘네가 그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 데가 그 귀주성의 마오타이 주창이에요. 그래서 귀주성- 귀주 못해요. 그래서. 예, 그렇죠. 아. 예. 이 주주도 귀주성 그 지방정부가 대주주예요. 한 지분 60%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오타이 주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 공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1년에 만드는 양이 5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못 늘려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좀 다른 지역에서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좀 비슷하게 이제 환경 해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서.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완벽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샤넬이나 에르메스랑 다르게 더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 먹고 싶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톤 단위로 이제 그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게 숙성 기간이 4년이에요. 요것도 이제 좀 뭐 넣어서 이 제조하는 공법이 되게 어려워요. 제조하는 공법이 뭐 찌고 몇 번 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액주를 기주라고 하거든요. 원액주를 만드는데 뭐 한 1년 걸리거든요. 그 만들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4년간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 원액주를 내가 2015년에 만들었다. 이게 시장에 나오는 해는 2019년이에요. 4년을 숙성을 시키는 거죠. 되게 귀한 술이에요. 이게 조금씩 늘긴 늘어요. 그 원액 생산량이 느는데 그 느는 게 10% 연간? 이 정도씩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 마오타이주로 재테크를 많이 해요. 사서 우리 실물을 사서 보관하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뭐 한 17%, 18% 뭐 이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실물을 사서. 그리고 이게 또 국주 타이틀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오타이주가. 중국의 국주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 행사할 때 보면은 마오타이주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쟁 업체들이 그래서 백주 회사들이 막 그 법원에다 막 소송 걸어가지고 이제 국주 타이틀 못 써요. 2019년 7월인가 법원이 판결 내렸어요. 너 이제 국주 타이틀 쓰지 마라.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있냐. 그 전까지는 국주라는 명칭을 써서 이제 제품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품귀 현상. 야, 요거. 국주가 무슨 네. 과거에 제조했던 네, 그 제품들에 요거 대한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년 뒤에 또 이제 오르는 거예요. 중국 현지에서도 가격이 되게 들쭉날쭉한데 싸게 팔 때는 한 1,500위안 정도에 팔거든요. 1,500위안이면 대충 뭐 한 23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에 파는데 이 가격엔 거의 못 사요. 이 가격엔 거의 못 사고 뭐 한 2,500위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40만 원 뭐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마음껏 사지도 못해요. 물량이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중국이 또 가짜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별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되게 귀한 술이에요. 중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의 이 문화적 특성에서 이 마오타이주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손님 대접할 때나 귀한 손님한테 선물로 줄 때 마오타이주를 많이 선물로 주죠. 뇌물로도 많이 쓰였어요. 뇌물로도 엄청 많이 쓰여가지고 뭐 시진핑이 한번 되게 화난 적이 있었죠. 무슨 장군 하나가 마오타이주 집에 뭐 만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 준비에 마오타이주가 왜 필요하냐. 만병. 예, 막 그런 식으로 막 많이 있어요. 마오타이주에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많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중국 사람들이 마오타이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 마오타이주가 중국 내에서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거의 없어요. 그냥 90% 이상이 중국 자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명품으로서 그 롱런할 수 있는 그렇죠. 어쩔 수밖에 없는 그 소량 생산이라기보다 공급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제한 생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환경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고가를 막 올리면 되는데 또 이제 정부 눈치를 봐서 막 올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수요는 많은데 수요는 이제 점점 더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귀주모테의 그 나오는 여러 제품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마오타이주가. 비천 모테주가 가장 메인이에요. 비천 모테주가 가장 메인이고 계열주로 그 모테 왕자주라고 있어요. 걔는 제가 그 똑같이 그 공항 면세점에서 봤는데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얘네는 그 조금 물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얘네는 FM대로 하진 않고 그 인근 지역에서 그냥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생산 시설을 좀 빨리빨리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좀 싸지만 요거는 생산량이 아마 한 5년 지나면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어쨌든 그것도 성장 동력의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이런 그 중국에서 그 내수주를 노리고 그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회사로 이제 귀주모테라는 회사를 이제 추천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천이란 표현을 쓰긴 조금 곤란하고 저는 이제 추천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고 소개를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귀주모테가 정말 명품 주식인 게 그 중국은 거래가 100주 단위로 돼요. 귀주모테를 제가 100주를 사려면요 2천만 원 이상 있어요. 아무나 못 사요. 나 100만 원만 사봐야지 이게 안 돼요. 귀주모테는. 예. 그러면 이게 저것도 있겠는데요. 그 기업의 밸류 자체가 예. 좋은 회사지만 비싼 회사가 있고 예. 좋은 회사인데 가치 있게 저렴한 예.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치에 비해서. 그거는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게 그 한 주의 가격은 사실 그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1억으로 10,000주를 살 수 있는 종목이 있고 1억으로 귀주모테는 뭐 100주밖에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10,000주를 택하잖아요, 보통. 근데 기업의 가치에 따라가야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착오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한 주당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더 중요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중국 내수 수혜주로 또 의외로 프랑스 회사죠. 루이비통을 또 소개를 했네요. 예, 예. 이유는 뭐죠? 이게 재밌는 게 그 중국에는 명품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만 달러 돌파해서 다 이제 중산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과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 회사의 성장률이 이제 장난이 아니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이비통이 그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2018년에 성장률이 한 18% 정도 됐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성장률이 나왔어요.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편인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여도가 중국이 좀 많은 거죠.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루이비통을 저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죠. 루이비통이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루이비통이 한 개 회사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70여 개의 명품 연합체예요. 아, 그러면 브랜드도 70개가 있다는 거예요? 70개가 있어요. 저도 그 브랜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그게 하나 있었죠. 그 루이비통이 엄청나게 큰 돈을 써서 하나 인수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티파니 앤코예요. 티파니 앤코. 들어보셨나요? 티파니 보석회사. 네, 맞습니다. 미국의 보석회사를 원화로 약 한 19조 원 정도 인수를 했어요.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루이비통 시가총액이 유럽에서 2위예요. 2위. 루이비통 그렇게 큰 회사였나? 루이비통만 보면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명품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로 루이비통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 아래 또 유명한 여러 개, 70여 개의 브랜드 이상이 그렇죠. 예. 또 이제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전체 매출액이 이제 그 루이비통 회사의 이제 매출액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이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인공지능 얘기했지만은 갈수록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뭔가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트렌드 자체가. 근데 이런 어떤 명품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런 문화가?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요즘에 코로나19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잖아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어려운데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나요? 뭐 디플레이션. 저는 여기에서 이제 딱 정답은 하나라고 봐요. 상위 0.1%의 기업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나머지 평범한 99%의 기업들은 조금 오르거나 또는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밋밋해지는 거죠.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명품이 그런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비싼 걸 찾아요. 더 비싼 걸. 중산층들도 과시를 하기 위해서 명품을 많이 쓰는 거예요. SNS 뭐 그런 게 발달하면서 더 그래졌잖아요.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명품을 동경을 하는 거죠. 이 사람 과시의 동물이잖아요. 이 명품이 그래서 명품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해요. 매출이. 루이비통도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요. 근데 이번에 루이비통이 제대로 얻어맞았죠. 코로나19. 그렇죠.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뭐 모든 그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예, 뭐 브랜드들은 그렇죠. 이번에 뭐 완전히 쑥대밭이 그렇죠.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은 올해 만약에 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렇다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명품 회사는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거든요. 상당히.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완전히 사회가 바뀔 거라고 예상들을 하잖아요. 이전까지는 정말 뭐 어떤 네트워크, 사람들 간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부 좀 줄어들거나 크게 아니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명품이라는 건 과시인데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많이 그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이걸 들고 다닐.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코로나19가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인류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 시점에서 되게 비관적이에요. 과거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시는 외출을 못하는 게 아닌가. 테러 다시는 때문에. 우리가 쇼핑몰에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닌데 인류는 언제나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극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이유로 명품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명품에서 일단 가격을 더 올릴 겁니다. 명품에서는 더 가격 올리는 게 비싸가치를. 취미예요. 매년 한 10%씩 매년 올리거든요. 근데 좀 덜 팔리면 20% 올리면 되죠. 그리고 SNS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사서 SNS에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극단적인 사태보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 결국 인류는 이번에도 극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